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시부야 쇼조, 역자는 김정환, 출판 센시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의 외모를 마주하고 평가한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요소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평가를 놓지 않게 되는 요소인 외모. 그런데 혹시 알고 있는가? 사람의 외모 속에 드러나는 다양한 코드들은 실제로 진짜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얼굴과 헤어스타일, 옷차림, 표정과 동작, 말버릇 등 한 사람이 자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식에는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 잠재력과 섹스 취향까지 고스란히 반영된다. 얼평을 하려거든 심리학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외모를 제대로 파악해보자. 외모를 정확히 읽는 사람은 엄청난 무기를 하나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협상이나 설득, 내 편 만들기와 친구 사귀기, 상사와 관계 설정이나 은연중에 나를 부각시키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무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 교수로서 오랜 기간 사람의 외모와 심리학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저자는 외모 속 코드를 읽고 해석하는 법, 또한 내 겉모습에 적절한 코드를 녹여내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겉으로 속을 읽는 심리학을 소개한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복잡한 심리를 비추는 외모라는 투명한 거울. 김대리 이야기. 중요한 거래처 미팅 후 서로 깍듯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헤어지는 순간이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뭐라고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어 우물쭈물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는 멋쩍게 돌아서고 말았다. 지혁씨 이야기. 여자친구와 한바탕 말다툼을 한 뒤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마주 앉았다. 눈을 내리깐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는 그 사람. 방금 전에 너랑은 이제 끝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진심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 민영씨 이야기. 오랜 시간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요즘 들어 이상하다.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중마고우라고 생각해서 너무 편하게만 대했던 걸까? 어쩐 일인지 내 연락을 피하는 것 같고 간만에 만나도 정 같지 않게 서먹하기만 하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돌이켜봐도 도무지 짚이는 데가 없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세상에서 산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고 때로는 상처내고 또 때로는 함께 섞여들기도 한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궁금해진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까? 저런 태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너와 나의 세상은 왜 이다지도 다른 걸까? 이 책의 저자는 이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사람의 외모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의과대학 교수이자 심리학과 교수로서 공간 행동학이라는 영역을 개척하고 오랜 시간 사람의 몸짓과 말투를 연구한 저자는 비밀의 98%는 사람의 겉모습에 다양한 코드가 드러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란 얼굴 생김새와 체형은 물론이고 옷차림, 헤어스타일, 표정과 동작, 시선 처리, 말버릇 등 한 사람이 자신을 겉으로 표현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한다. 아침에 옷장문을 열고 선택하는 옷의 스타일이 저마다 다르고 조합하는 색상이 다르다.
눈에 띄는 화려한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만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누구든 자신도 모르게 입에 붙은 말버릇이 있고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가 있다. 이 책은 심리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외모의 모든 요소에서 그 사람의 심리와 성격, 본성과 취향을 읽어내는 방법을 섬세하게 짚어준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른 코드가 어떤 여과 장치를 거쳐 외모에 반영되는가를 알고 나면 세상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난다. 빽빽한 숨은 그림자로 머리를 싸매다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힌트가 그려진 답안을 손에 넣은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장면 또한 외모로 심리를 읽는 법을 알고 난 뒤라면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김 대리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 자리에서 상대방의 옷차림과 헤어스타일로 어느 정도 성향을 파악한다. 그 사람이 테이블에 앉은 위치로 내 제안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짐작한 뒤 자신의 코드들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은연중에 나에게 동조하도록 유도한다. 지혁 씨는 여자친구의 표정과 손동작에서 힌트를 엿보고 한 발 다가설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한다. 굳이 이런저런 말로 떠보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화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민영 씨는 친구와 있었던 지난 일들을 돌아보다가 중요한 실수가 있었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무심코 반복한 말버릇 중 하나가 친구의 애매한 부분을 찔러서 상처를 주었음을 깨닫고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그 말버릇을 깨끗하게 고치는 건 물론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행동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스스로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껏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의 다양한 일면들을 엿보게 된다. 저자의 말대로 우리는 외모라는 자명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수단을 통해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시킬 수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마음있기 심리학을 일상의 곳곳에 활용해보기 바란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이 한층 투명하고도 친절하게 다가올 것이다. 비밀의 98%는 외모에 드러난다. 슈트와 넥타이에 속지 말라. 다음은 어떤 심리학 실험의 내용이다. 고급스러운 비즈니스용 슈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남자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에 성급히 도로로 발을 내딛는다. 다음으로 똑같은 남자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채 같은 방법으로 무단횡단을 한다.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따라 길을 건넜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슈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을 때 남자를 따라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춘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비친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무단횡단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셜파워라고 부른다. 소셜파워는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고 따르도록 만드는 힘이다. 이 남자가 발휘한 소셜파워의 근원은 바로 외모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코드를 겉모습에 장착하고 주위에 발신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나 말, 복장 등에 담긴 코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미를 발신함으로써 의사소통을 돕는다. 이런 코드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해독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디코딩은 암호의 해독으로 본문에서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드러나는 신호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기도 하다. 소셜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코드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 링컨에게 수염이 없었다면?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신다면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 보여서 사람들이 모두 아저씨한테 투표할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링컨은 어느 날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받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레이스 베델이라는 11살 소녀였다. 링컨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 결과 전 부통령인 존 브레킨리지와 민주당의 실력자 스티븐 더글러스 등을 큰 차이로 따돌리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링컨이 특유의 수염과 구렛나룻을 기르기 전의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품격 있는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움푹 파인 볼 때문에 뭔가 고집스럽다는 인상을 주며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진다. 실제로 당시 링컨은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로 정적들의 공격을 받곤 했다. 남북전쟁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실현한 유인임에도 그 인물을 평가할 때 수염 하나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니 외모란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처럼 수염은 관록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성공한 경영자들 중에는 일부러 수염을 기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어리다는 이유로 거래처나 경쟁업체가 쉽게 보지 못하도록 수염으로 위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외모에 힘을 믿었던 링컨. 링컨의 인생을 돌아보면 디코딩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남자 나이 40이 되었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유명한 어록을 보아도 그렇다. 링컨이 내각 인사를 단행할 때 있었던 일이다. 참모 중 하나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며 한 인물을 추천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하면서 단번에 퇴짜를 놓았다. 이 사람은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군. 안 되겠어. 얼굴과 능력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며 참모가 항의하자 들려준 대답이 바로 남자 나이 40에 관한 유명한 어록이었다. 다만 링컨이 얼굴을 평가한 기준은 잘생겼는가 혹은 못생겼는가 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그 전까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얼굴이 일을 성실히 잘하더라. 이런 인상은 보통 말만 앞세우지 하는 나름의 패턴을 축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형성된 자기만의 코드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분석하고 선택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링컨이 재임하던 시기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긴박한 시국을 맞았다. 그랬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통찰력 있고 실력이 뛰어난 장관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각 구성에 마냥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다. 머뭇거리다가는 전쟁에 패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링컨은 자신의 머릿속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직관을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외모가 지닌 힘을 숙지했던 링컨은 11살 소녀의 조언대로 수염을 길렀고 자신의 뜻을 보필할 인물을 현명하게 선택했다. 그는 1865년 암살당하기 전까지 계속 수염을 길렀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는 센서. 기밀 정보의 98%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면 얻을 수 있다. 일본 외무성 관료를 지낸 작가 사토 마사루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사람의 심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속으로 숨기려 하는 비밀은 사실 그 사람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반응이나 몸짓, 사소한 발언 같은 정보에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많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하고는 뭔가 통할 것 같아라든가 이유는 딱히 없지만 왠지 마음에 안 들어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이야기를 제대로 나눈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뭔가 음흉한 느낌인데 솔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는 인간의 동물적인 감각이 발휘되는 경우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음속에 있는 센서가 발동해서 상대를 가까이 해도 될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대부분은 이런 반응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 옷차림이 화려한 사람은 성격도 화려하다. 얼굴이나 체형과 달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옷차림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옷차림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도구다. 그렇다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떨까? 과감한 원색의 옷이나 크고 독특한 무늬가 있는 옷, 사슬이나 진 같은 장식이 달린 옷을 입은 사람은 그저 튀고 싶어하는 성격인 걸까? 간단히 말하자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을 무언가로부터 지키고 싶다는 자기 방어적인 심리에서 그런 옷을 택한 것이다. 경찰관이 입는 제복에도 같은 의미가 있다. 이들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언제 총이나 날붙이 폭력을 맞닥뜨릴지 모른다. 제복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갑옷 역할을 한다. 고유한 형식을 갖춘 제복을 입음으로써 불안감에 압도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심리학자 피셔는 인간은 알몸일 때 가장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옷을 입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바로 그런 불안을 없애는 것이다. 영화 남보에서는 적에게 붙잡혀 포로가 된 주인공이 알몸이 된 채로 고문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알몸은 인간이 극도로 허전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을 상징한다. 그렇기에 화려한 옷은 마음속 불안을 덮어버리는 든든한 방어막이 된다.